요즘 미용업계 강연을 다니면서요, 정말 수많은 고수분들, 경력자,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까지 만나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미용업은 자신감과 자부심이 강한 업종이라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용업이 절대 쉽지 않은 이유는요, 트렌드를 읽고 고객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주는 그 감각, 끊임없는 연습과 투자, 손끝 하나 차이로 완성되는 섬세한 전문가의 실력이 중요한 업종이잖아요. 또 실력이 좋다 나쁘다는 고객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쌓아온 노력에 비해서 고객은 생각보다 쉽게 떠나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번 오고 끝나는 매장과 단골이 끊이지 않는 매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차이를 확실하게 만드는 미용업 고객 접점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실게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 고객, 평생 고객이 되는 그날까지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고객이 떠나는 이유는 디자인이 별로여서, 가격이 비싸서, 정말 그것 때문일까요? 요즘 고객들은요, 단순히 결과만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스타일링 과정에서,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에 따라서 최종 만족도가 결정이 됩니다. 같은 기술을 사용했는데도 고객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 디자이너가 말합니다. 이 정도로 잘라드리면 될까요? 고객 요청만 수용하는 수동적인 응대인데요. 고객이 스타일링 과정에서 확신을 얻지 못하면 컴플레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B 디자이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좋으신데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좀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능동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거절을 하더라도 고객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 제안은 부담스러운 영업 멘트로 느껴질 수 있어서요, 거부감이 들기도 하죠. 자, 그럼 C 디자이너를 볼게요. 예전에 단발머리 해보셨을까요? 평소에 스타일링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고객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까지 고려한 맞춤형 제안인데요. 고객은 이 디자이너는 내 스타일을 챙겨주고 관리까지 도와주는구나 라는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스타일링을 넘어서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기술이 뛰어난데도 고객이 다시 찾지 않는 이유는요, 이 과정에서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객이 단골이 되는 건 결과뿐만 아니라요, 과정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고객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 전략이 무엇인지 고객 접점별로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0접점입니다. 고객이 아직 방문하기 전에 실접점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대감을 높이는 전략을 통해서 고객이 우리 매장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온라인에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입니다. 요즘 고객들은 바로 매장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먼저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비교를 하게 되죠. 대부분 매장에 들어온 순간이 첫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온라인에서부터 이미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온라인 접점인 0접점이 첫인상이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NS,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스타일링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이라든지 시술 포트폴리오라든지 트렌디한 스타일들을 꾸준히 노출해야 됩니다. 업데이트가 없는 계정은요, 도태된 이미지로 보일 수 있어서 고객이 미리 경험을 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도 여기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예약 과정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미리 파악하기인데요. 예약할 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시술 원하세요? 라고만 묻지 않으시겠죠?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려면요, 예약 단계서부터 세심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데요. 체크해야 할 핵심 정보를 살펴보면 고객의 최근 시술 이력이라든지 펌, 염색, 클리닉 같은 것들, 현재 모발 상태, 손상도, 고민 정도, 그 다음에 스케줄, 맞춰야 할 시간이 있는지, 다음 일정이 있는지 여부 등 이 정보들을 예약할 때 수집을 해서 메인 디자이너에게 공유를 하면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첫 방문 고객을 위해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인데요. 첫 방문 고객이 다시 올 확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첫 방문에서 얼마나 좋은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단골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첫 방문 고객들을 위해서 웰컴 키트를 제공하는 등의 차별화된 첫인상을 만들어주세요. 미니 트리트먼트 키트를 만들어서 첫 방문 고객에게 준다든지 스타일링 팁 안내서, 고객이 받을 시술에 대한 맞춤 케어법들이죠. 첫 방문 고객 전용 혜택들, 두피 진단 서비스라든지 스타일링 무료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차이가 고객들에게 이곳은 다르다라는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접점 1, 고객 맞이 및 대기 순간에서의 서비스를 점검해 볼 텐데요. 고객이 샵에 들어오는 순간, 찰나의 순간에 고객은 이곳이 괜찮은 곳인지 다시 오고 싶은 곳인지 단 몇 초 만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첫 맞이 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고객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맞이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약하셨어요? 너무 형식적인 질문이죠. 안녕하세요. 안쪽에서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시 예약하신 땡땡땡 고객님 맞으시죠? 예약 주셨을 때 4시에 약속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몇 시까지 마무리해드리면 편하실까요? 예약 시간마다 어떤 고객들이 방문할지 미리 파악하고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특히 한 번 왔던 고객은 기억해서 먼저 알아차려야지, 갈 때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 솔직히 그 샵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개인 물건을 보관할 때도 고객의 짐이나 옷을 소중히 다루는 모습, 또 고객이 대기 장소에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차 응대나 모바일 진단이나 시술 단계 설명 같은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과정에서 진단지나 동의서 같은 것을 받는 것이 추후에 있을 클레임을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꼭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2번째 접점입니다. 스타일링 진행 중에 고객과의 신뢰 형성인데요. 고객이 착석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술이나 스타일링이 시작되게 될 텐데요. 이때 고객은 가장 불안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 디자이너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나올까? 이런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먼저 스타일링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 기대치를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라는 그런 너무 막연한 질문을 하시면 안 되죠. 평소 스타일링 하실 때 가장 고민인 점이 있으셨어요? 혹은 드라이를 자주 하시나요? 혹은 묶은 머리를 선호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고객은 단순히 미용이 아니라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이런 맞춤형 질문을 하면 고객도 부담 없이 자신의 스타일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구두로 예 하는 소통보다는 고객 카드 작성이라든지 이미지 컬러북을 활용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신뢰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스타일링이 진행 중에도요. 고객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지금 볼륨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괜찮으세요? 혹은 앞머리는 조금 더 가볍게 해드릴까요?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길이 조절 더 필요하신가요? 이런 멘트들이요. 고객들에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신뢰감을 심어주고요. 컴플레인을 줄일 수 있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또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면 두피가 예민한 고객들에게 샴푸시의 터치를 부드럽게 한다든지, 지난번에 모발 결 정돈을 위해서 앰플을 써드렸는데요. 오늘은 영양 케어 제품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처럼 고객이 이전의 방문 이력들을 기억하고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또 고객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고객님 혹시 추우시거나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혹은 고객님 차 따뜻하게 다시 드릴까요? 특히 장시간 시술을 받는 고객들은요.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당 충전을 위해서 간단한 간식을 챙겨드릴 수도 있고요. 책이나 휴대폰 거치대 혹은 충전 케이블 같은 안내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기계를 이용한 관리를 진행하는 경우에 미리 안내를 해서 불편함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40분 정도 머신 관리가 진행될 텐데요. 혹시 화장실 다녀오시겠어요? 이렇게 작은 배려 하나가 고객들에게 이곳은 나를 정말 신경 써주는구나 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결국 이런 차이가 단골 고객을 만들고 단골 고객이 매장의 매출을 결정짓는 거예요. 자, 3번째 접점입니다. 스타일링 마무리에는요. 고객이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일 텐데 이 스타일링이 끝났다라고 해서 서비스가 끝난 게 아니죠. 고객이 오늘 머리 잘 됐다라는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마무리 과정에서 고객의 기억에 남고 다음 방문을 결정짓는 중요한 접점 포인트인데요. 자, 마지막 스타일링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유도하세요. 스타일이 완성되었을 때 고객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금 스타일 괜찮으세요? 거울로 뒷모습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드릴게요. 앞머리는 지금 정도가 괜찮나요? 단순히 어떠세요? 하고 끝내지 말고 스타일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전달하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고객이 샵에서는 만족을 해도 집에서 스타일이 무너진다면 결국 다음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스타일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더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샘플 용기에 덜어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라든지 집에서 손질하실 때 이 방향으로 드라이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고객이 집에서 손쉽게 스타일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신뢰도도 높아지고 다음 방문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고객이 다시 올 이유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다음 방문을 유도한다고 그냥 또 오세요 라고만 말하면 기억에 남지 않아요. 고객의 스타일 변화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고객님 지난번보다 약간 더 층을 줬어요. 유지 기간이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니까요. 다음 커트는 한 3월 초쯤에 추천드려요. 다음번엔 머릿결 유지하면서 컬을 좀 더 자연스럽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 고객은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계획이 생긴 고객은요, 다시 방문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자연스럽게 리뷰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건데요. 고객이 만족을 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그 만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기 조명이 좋아서요. 사진 정말 예쁘게 나와요. 한 장 남겨보실래요? 라고 한다든지, 손질 후에 사진 남겨드릴까요? 직접 찍어주면서 자연스럽게 SNS 공유를 유도한다든지, 요즘 고객님들 스타일 변신한 모습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리뷰 남겨주세요 라고만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대신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게 유도하면 고객이 직접 리뷰를 남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오늘 스타일 정말 잘 어울리세요. 혹시 사진 한 장 남겨두면 어떨까요? SNS에 공유해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혹은 리뷰 남겨주시면 감사의 의미로 작은 혜택도 준비했어요.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 고객한테나 요청하시면 안 되고요. 관여도가 좀 높은 고객들을 타겟으로 정교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접점이에요. 배웅인데요. 고객이 매장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스타일링이 끝나고 고객이 나갈 때도 중요한데요. 배웅이 따뜻해야 고객은 이곳은 정말 좋았다라는 기억에 남게 되거든요. 고객님 오늘 스타일 정말 잘 어울리세요. 얼굴형과 분위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살려드렸어요. 단순히 잘 됐어요가 아니라 어떤 점이 고객한테 어울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객이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주차 등록 괜찮으실까요? 밖에 비가 오는데 우산 필요하세요?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고객들에게 이곳은 정말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라는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또 비가 오는 날은 머리를 하러 오는 고객들이 좀 적죠. 이걸 활용해서 비 오는 날 머리를 한 고객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혜택 같은 거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가성비 좋은 예쁜 투명 우산을 굿즈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브랜드 경험까지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헤어샵에서는 샵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조그만한 테이크아웃 잔에 따뜻한 음료 같은 것들을 담아주셨거든요. 집에 가는 길까지 기분도 좋고 기억도 오래 남았어요.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는 걸 보면요. 이렇게 고객이 여기 정말 좋았어 라는 기억할 요소들을 남기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접점입니다. 방문 후 사후 관리로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것인데요. 고객이 떠난 후에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다시 방문을 하게 돼요. 방문 후 2-3일 내에 팔로우업 메시지를 발송을 하는 건데요. 고객님 스타일 손질 잘 되고 계신가요? 땡땡을 유지하는데 뭐뭐 하시면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더 오래 유지하시려면 한 달 후에 추가 시술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번 방문 감사한 의미로 비타민 케어 쿠폰을 등록해 드렸어요. 2달 안에 사용 가능하니 다음 시술 때 꼭 활용해 보세요.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고객의 기억을 연장해 주면요. 다시 찾을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고객 맞춤 혜택을 제공하면서 생일 할인이라든지 재방문 고객 전용 혜택을 또 따로 만들어 주시고요. 고객의 선호 스타일이나 취향을 기록해서 다음 방문 때 꼭 반영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 지난번에 시술 후 모발 결 정돈이 좋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동일한 케어로 추가해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객은 이곳은 정말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나를 특별하게 대접해 주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스타일을 좀 잘하는 기술직이 아닙니다. 고객이 다시 찾고 싶어지는 기억에 남는 경험을 남겨주는 서비스 전문가입니다. 고객은 단순히 스타일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소비합니다.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매장 방문 전, 대기 중, 시술 중, 마무리 후, 방문 후까지 모든 접점에서 고객 경험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장은 어떤 기억으로 남는 곳인가요? 고객이 단순히 한 번 다녀가는 곳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고객이 신뢰하고 다시 찾는 평생 단골 매장이 될 것인가? 그 차이는 바로 과정에서의 경험이 결정됩니다. 기술을 넘어서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는 순간 여러분의 샵은 단골 고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